살이 저절로 빠지신 분이 있어요. 한 6kg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똑다정의 김상만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염증과 비만. 사실 비만하면 뭐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말로 살을 빼실 분들은 오늘 시간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살찐 원인을 처음엔 다 부었다고 그래요. 다 하나 오늘 선생님 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은 살이 안 빠지죠. 그게 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붓는 게 정말 살이 되는가? 고객분들이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살이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염증이라는 과정은 되게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게 제대로 회복이 되면 살이 안 찌고 붓기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만약에 만성화돼서 붓기를 빨리 빼지 못하고 염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붓는 게 그냥 체중이 돼버리고 체형이 돼버리는 경우죠. 염증은 빨갛게 붓고, 그리고 열이 나고, 만지면 아프고, 이 4대 반응을 우리가 다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 염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어디 부딪히거나 곤충한테 물리거나,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부에서 우리가 꼭 해독해야 될 독소를 만나거나 이래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 자극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염증이 우리 몸에서 반응을 거치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어떤 자극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치료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이 찌면 염증이 생겨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마른 사람의 지방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혈관을 얘기하고, 여기 조금의 균세포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살이 찌잖아요. 지방이 커지죠. 왜냐면 그 지방을 저장해야 되니까. 똑같은 공간 내에서 그 지방 조직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그 식균세포라고 하는 것이 염증 반응에 따라서 정상인 사람의 지방 조직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많이 눌려가지고 혈액 공급을 못 받은 이 지방세포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또 죽으면 또 그 죽은 거를 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막 거치게 되는데,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공교롭게 우리가 어떤 당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섭취해서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염증 물질하고 세포막에서 작용하는 장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양소를 세포로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은 사람은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육세포나 이런 데에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당을 잡고 에너지를 못 쓰기 때문에 이 지방분해가 억제가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지방분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로 쓰질 못해요. 그러면 지방은 고스란히 축적이 되죠. 에너지를 못 쓰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피곤하고, 그리고 뭐 감기 걸리면 피곤한 이유도 다 그거예요. 감기라는 게 일종의 염증이니까, 감기가 있거나 어떤 병이 있을 때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준비 과정이 바로 염증을 없애야 돼. 특히 만성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그럼 만성 염증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만성으로 취지염이 있거나 썩은 이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의 원인인 거예요. 외부하고 접촉을 하는 거는 염증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소화기도 항상 우리가 외부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위 같은 경우에는 또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위험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헬리코박터는 위험이 있고 위궤양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살이 찌는 원인이 돼요. 제 환자분 중에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돼서 우연하게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치료를 받고서 살이 저절로 빠지신 분이 있어요. 한 6kg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최근에 가장 걱정을 받는 게 이제 장내세균 불균형이죠. 요새 뭐 유산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장내에 세균의 불균형이 있게 되면 장에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그 유해균이 우리 몸의 점막을 공격하면서 장에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정말 장내세균 불균형만 보셔도 배가 쏙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요새 뭐 미세먼지 많잖아요. 이게 다 염증의 원인이 되고, 또 수질 오염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서는 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염증 중에 근골격 불균형이라고 있어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일자목이라든가 자세가 있거나, 그러면 이 근육 자체의 불균형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그게 염증이 생겨요. 그게 물리적인 자극이 되거든요.
있거든요. 살 빼기 위해서는 이 자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안 먹어도 이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 염증에 의해서도 비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그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또 지방을 에너지를 쓰는 과정을 억제하는 염증, 이거를 꼭 줄여야 된다는 거를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